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5년 4월 5일 토요일 156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책임 PD 조은주입니다. 에디터 조국인입니다. 즐거운 파면 주간 보내고 계십니까? 네, 아직도 들뜨네요, 저희가. 신나요.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파면이 끝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파면 이후에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냐 함께 상상을 하는 이제 과정, 또 쟁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야기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ESG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ESG가 뭐죠, 국인 씨? ESG요?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또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뭐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그거는 저희 방송을 예전 에피소드 한번 네. 참고해 주시면 되고. ESG 좀 세분화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E는 environment, 환경. 그다음에 S는 social, 사회. 그리고 G는 governance, 지배 구조 이렇게 나누는데요. 뭐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여러 가지들이 있긴 한데 기업 차원에서 기업도 이제 산업 발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환경을 많이 해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환경을 생각하면서 경영을 해야 된다. 뭐 기후 위기에 책임을 져라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게 이제 environment 이 영역이고요. 그 우리가 맨날 이제 현대차나 이런 데다가도 이제 ESG 기후 위기나 탄소 중립 신경 써서 경영해라 하고 하는 게 그런 거죠. 네네. 무조건 핑계만 대지 말고 맞아요. 우리 자동차 회사를 어쩔 수 없다 이러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한도 안에서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경영할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리고 옹황수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삼성전자 또 뭐 저희가 얘기하는 아리백 이런 것들도 이런 이 영역에 해당되는 거죠. 반도체도 상당한 뭐 물이라든지 또 이런 전기라든지 또 자원을 소모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재생에너지를 뭐 써야 한다. 그렇죠. 뭐 그런 순환이 가능하도록. 네, 그게 이제 이 영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소셜 이거는 어쨌든 그 기업이 속한 지역 사회와 얼마나 교류를 하는지,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 얼마나 공헌하는지, 그리고 여기 안에는 약간 노동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권을 얼마나 이 기업의 노동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되죠. 네네. 노동권도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이고 뭐 원주로 예를 들면 이제 삼양 같은 경우가 맞아요. 어쨌든 지역 사회와 또 호흡해서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뭐 라면 축제나 불닭볶음면만 많이 판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지역에 어느 정도 좀 환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또 지역의 도움을 받아서 그만큼 또 매출을 올린다는 또 매출을 올린 지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라면 축제 얘기하지 삼양이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럼요. 그것도 하나의 예시가 되는 거니까. 너무 약소한 예시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삼양의 어떤 그런 활동도 사회공헌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기업이 속한 지역을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느냐. 그렇죠. 그게 이제 S고 이제 G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배 구조가 어떻게 보면 한국 대기업이 가장 잘 못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엉망이죠, 엉망. 재벌 총수들 뭐 이런 거 보면은 맞아요. 지배 구조가 얼마나 뭐 민주적이냐, 아니면은 공개적이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투명하느냐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게 이제 지배 구조 G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업들은 이 ESG 가치 경영으로 이제 나아가야 한다. 맞아요. 이윤만 쫓는 경영은 이제 시대 착오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비재무적 요인이 강조되는 게 ESG 경영이라고 할 수 있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G 경영 공시를 이제 하도록 돼 있죠. 지금 평가를 받도록.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아마 기업에게도 이제 강제될 가능성이 큰데 맞아요. ESG 경영 공시가 그리고 이게 또 수출과도 연결돼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ESG 경영 얼마나 하느냐를 두고 또 이제 수출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제한을 또 둘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보고서를 요청하기도 하고 아리백도 사실 많이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아리백에 따라서 뭐 수출을 뭐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리백을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서 뭐 그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게 얘기했는데 ESG 얘기를 이제 왜 하냐면 요즘은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대기업들 예시를 들었지만은 워낙 사회 전 분야에서 다 지금 ESG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 풀뿌리에 있는 사회 복지관들도 ESG를 신경 쓰는 상황입니다. ESG 경영을 다들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또 그러니까 복지관은 특히 공기업과도 연계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공공시설 개념으로 우리가 또 접근을 하게 되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이 ESG 경영을 선포하면 선언에만 그친 경우가 많죠.
말뿐인 경우가 이제 솔직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네. 어렵거든요. 솔직히 ESG라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저희도 뭐 쉽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만큼 설명했는데 이게 특히 영세한 규모일수록 더더욱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ESG 성과를 내는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바로 원주에 있는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인데요. 원주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ESG를 정말 잘 실천하는 복지관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대명사로 꼽히고 있어요. 네네. 뉴스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히는 게 2022년부터 하고 있는 온기동행. 원주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죠. 뭐 대학도 있고 언론도 있고 출판사도 있고 그냥 사기업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심지어 그냥 동네 마트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생협도 들어가 있고 이런 여러 기관들과 모여서 각자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위기와 관련한.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뭐 종이컵이나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점심시간에 사무실을 뭐 소등한다든지 이면지를 뭐 재활용한다든지 분리배출을 생활한다든지 마트 같은 경우에는 종이 영수증을 필요할 때만 발행을 한다든지 이거는 나도 해야 되는데 PC에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 이게 또 탄소 맞아요.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잖아요. 또 이메일. 이게 캠페인도 있고 이랬었잖아요. 나도 이메일 지금 한 10,000개 쌓여있는 계정이 하나 있는데 그거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소소하고 어떻게 보면 작은 실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기관이 이걸 함께 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인식을 또 제고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마트가 기후위기에 대해 고민해본다? 이런 걸 평소에는 사실 하기 어렵잖아요. 온기동행 사업이 아니면 언제 이런 걸 해보겠느냐라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까 ESG에서 말한 어떻게 보면 S를 정말 잘 실천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올해 보면은 지구상점이라는 사업도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새로 했더라고요. 한마디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거점 공간이라고 하는데 또 복지관에 아무래도 이제 좀 취약한 분들 기후위기에 취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분들을 좀 돌보자는 취지로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세제 리필 스테이션이 있어서 세제 용기를 가져다 두면은 뭐 친환경 세제를 담아 준다든지 공유 냉장고를 운영해서 누구나 마을에 사는 누구나 그 냉장고에 음식을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또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는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으로 또 활용을 하는 그런 공간을 또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뭐 음식물이 낭비되는 걸 방지하기도 함과 더불어서 음식을 통해서 공동체의 그 교류를 또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방비를 또 절약할 수 있도록 뽁뽁이를 또 배부하는 사업. 또 펼쳤다고 하는데 이따가 얘기 나오겠지만 뭐 거의 수만 장을 배부해가지고 이 실무자 입장에서 굉장히 또 고생을 했지만 또 그만큼 보람도 있었던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 뽁뽁이도 보통 뽁뽁이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인식, 정보를 담은 정보 인식 이따가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뽁뽁이를 이제 배부한 어떻게 보면 정말 소소한 정말 사소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데서 출발한 다양한 또 사업을 전개하는 점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디테일 하나하나도 좀 진심을 담았다. 그렇죠. 그래서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떻게 형식적이지 않은 정말 이렇게 실질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갈 수 있었던 걸까? 그 계기와 과정 그리고 현재 현황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한계 그리고 다음 목표를 활동가에게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최미정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지속가능 실천 과장님을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방구석 스튜디오를 떠나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그 근사한 스튜디오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직접 가서 또 녹음을 해왔는데요. 155회 2부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의 최미정 지속가능 실천 과장님 원주하는 척 청취자를 만나 뵙기 위해서 나와주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서 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16년차 사회복지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 실천과를 담당하고 있어요.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은 어느 곳을 딱 복지관 떠올리면 장애인복지관, 뭐 노인복지관 이렇게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종합복지관은 그런 구분 없이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종합복지관이 3가지 기능을 하거든요. 주로 첫 번째가 이제 사례관리라는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기엔 좀 체감하기 더 좋은데 그 서비스 제공의 업무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역 조직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가능 실천과는 그 세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지만 그 중에서는 지역 조직화 기능을 좀 더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건 주로 지속가능 실천과에서 지역 조직화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16년 차라고 하셨는데 이 명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느 정도 되신 거죠? 명륜 종합사회복지관은 2020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네. 다른 지역에 있다가 원주로 오게 됐습니다. 원래는 원주에 계시진 않으셨는데 원주 생활을 좀 한 적은 있죠. 네네.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공교롭게 딱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또 시작될 즈음에 좀 원주 오셔서 거기에 좀 얽힌 이야기도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속 가능 실천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사실 명륜 종합사회복지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다른 제가 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조직도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과가 그렇게 막 흔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명륜 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를 들어가더라도 처음부터 눈에 띄는 게 명륜 종합사회복지관은 ESG 복지 경영을 실천하는 곳이다. 이렇게 딱 어떻게 메인 화면에 또 내걸고 있어서 굉장히 좀 ESG 경영의 진심이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뭐 이렇게 3S 다시 뭐 맞아 SDG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또 좋아하는 그래서 굉장히 좀 반가운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은 뭐 ESG 경영이 굉장히 또 대세잖아요. 맞아요. 동양의 흐름이 있죠. 그렇죠. 원주의 혁신도시라든지 여러 공공기관들도 동참하고 있고 이제는 사회복지관들도 ESG 경영을 하고 있지만 근데 뭐 한간의 얘기는 보통 이제 복지관이 ESG를 하더라도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하는 측면이 있고 좀 형식적인 느낌도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명륜 종합사회복지관은 뭔가 굉장히 좀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실질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홈페이지에서부터도 느껴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좀 시작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좀 계기가 있을까요? 그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입사한 건 2020년도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ESG 관련해서 사업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런 질문을 이제 질문에 답변을 준비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이제 그 기관장님과 같이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정리가 된 거죠. 네,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2014년 길게는 그때부터 좀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이때는 ESG라는 말 자체도 나오지 않았던 시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ESG 개념이나 또 저희가 원래 시작은 또 기후위기 사회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거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복지관이 언제부터 기후위기에 대해서 고민했지? 라고 한다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는 2014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짧게 본다면 그리고 이제 ESG 용어를 가져다가 저희 사업에 녹인 거는 2022년도. 그래서 사실상 이제 오래되지는 않았고 지금 이제 그 조 대표님 얘기하셨지만 ESG라는 개념이 이렇게 부상한 게 얼마 되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 전에는 이제 CSR이나 사회공헌 용어가 좀 대체되기도 했고 좀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야 되나요? 기능이 좀 달라졌죠, 거기도. 근데 저희는 22년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위기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복지관의 한 시설인데 온마을 방송국이라는 곳도 사람을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만들어진 시설이기도 하거든요. 여기도 그럼 코로나 시절에 좀 고민 끝에 나온 결과구나. 잠깐 여기 홍보를 드리자면 저희가 오늘 녹음하고 있는 곳이 평소에는 저희가 이제 반곡동 저희 집 방구석에서 녹음을 하죠. 오늘 굉장히 근사한 스튜디오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명륜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3층에 위치해 있는 스튜디오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을 방송국을 또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코로나 때 고민의 산물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어쨌든 뭐 계속 얘기해 주시겠지만 복지관으로서는 코로나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면이 안 되니까 잘. 저희는 직접 서비스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는 이제 영구임대 단지 안에 있는 복지관이에요. 1133세대가 살아가고 있고 강원도 안에서는 최대 규모의 복지관이거든요. 그런데 복도식 아파트에 사람이 이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워낙에 이제 강화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부터 22년도까지는 정말 대응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것 같아요. 특히 또 이런 연구임대 아파트에는 고령층의 네네. 어르신들도 많으시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더욱더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저희가 명륜 이동에 있는 이 연구임대단지만 저희 대상이 하는 게 아니라 멀리는 흥업이나 귀래까지 저희가 관할하는 구역이거든요. 관할하는 구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과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22년도는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이제 다시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것들이 왜 생겨났을까? 그리고 앞으로 다른 것들도 계속 사회 문제로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대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제가 담당했던 게 그 지역 조직과 기능을 말씀드렸는데 마을활동가 조직을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해피수다 활동가라는 분들을 같이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창단한 게 2014년이에요. 아, 해피 수다 활동가.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랑 이제 해피데이라는 게 있어서 매달 혹은 매주 정기적으로 단지의 마을을 좀 정화하고 환경보호 활동들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아까 2014년부터 네. 어떻게 보면 이런 ESG적인 활동을 그쵸. 했다고 하시는 게 그런 맥락이 이미 복지관에서는 좀 있군요. 어느 정도 그 맥락에 맞는 좀 활동들을 하고 그쵸. 계셨던 네, 거군요.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안 했던 걸 시작한 건 아니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곳곳에 여기 이 부분이 ESG와 연관되어 있고 기후위기에 어떤 예방적 측면 혹은 거기에 대응하는 측면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이제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이게 문제다라고 해서 사실 서비스가 시작되지는 않고요. 사회복지라는 게 결국 복복자의 복지자거든요. 웰빙을 말해요. 행복한 삶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지장을 초래하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사회복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사회복지는 뭐 고독사 문제도 있고 송파세 모녀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들 뭐 기후 관련한 뭐 자연재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많이 대응해 오고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일상을 위협하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그걸 기후위기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모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해피수다 활동가 분들의 고정적인 활동인 해피데이도 해피그린데이라고. 아, 그린을 또 중간에 딱 넣어서. 네이밍에 좀 진심이어서 그리고 이제 사실 네이밍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네. 홈페이지도 이렇게 도배하고 이제 저희가 뭔가 결과물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그것을 이제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피그린데이를 중심으로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 안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싶은데 이거는 개인 실무자가 할 수 있는 애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특히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는 건 뭐 하면서 느끼지만 혼자 혹은 어느 한 단체가 해서 뭐 변화할 수 있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를 토로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노력했는데 되게 무기력감을 느끼죠.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내가 뭔가를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사실은 뭐 하고. 냉소하기 좀 쉬운 주제이기도 네네. 하고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제가 뭐 종이컵을 안 쓴다고 뭐 나 하나 안 쓴다고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고민했던 건 조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은 그런 생각을 했고 기회가 나와서 좀 계기라면 2022년도에 또 저희가 30주년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1992년에 개관을 네. 복지관이. 그래서 이제 부서장님들이랑 그리고 동료분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통 비전 선보 같은 것들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좀 걸맞춘 미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선포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경영의 일환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뭐 ESG 경영 관련해서 주변에 이제 정보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ESG 복지 경영이라는 걸 한번 선포하고 조금 차근차근 이렇게 실천해 나가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2022년에 10월 달에 저희가 이제
그 비전 선보식을 하게 돼요. ESG. 2022년 10월에. 네네. 요게 지금까지 이제 맥락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관과 ESG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라고 맞아요. 얼핏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말씀을 쭉 해주신 걸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복지관이야말로 이 복지 서비스야말로 가장 ESG를 고민해야 되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취약계층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타격을 또 주기 네네. 마련이니까 그런 고민에서 이제 시작이 되신 거고 결국에는 그게 30주년을 맞은 또 경영 선포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사실 다른 데서도 이런 고민을 하는 활동가 분들이 충분히 계시겠지만 이게 조직 차원의 또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평소에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은 좀 이런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라든지 ESG에 대한 그래도 좀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 있으셨나? 좀 조직 문화가 좀 반영이 된 건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저희가 이제 기후위기라고 하면은 ESG의 그러니까 환경 부분에 대해서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ESG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 S 영역하고 G 영역도 가져간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조직 문화에 더 관심이 있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복지관도 이제 드러나지 않는 게 이제 S하고 G 영역에 특히 내부의 조직 문화가 잘 드러나진 맞아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 복지관은 종이컵 사용 안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합의하는 과정이 그래도 소통의 창구가 좀 많아요. 조직 안에서도 부서장 회의 당연히 있고 또 과회의나 팀회의들이 이렇게 좀 있고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유동적으로 TF 조직을 결성을 해서 그 조직 내부 그 TF 팀원들에게 조금 권한을 줘서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ESG 선포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다른데 혹시 강의 의뢰나 이런 미팅 자리가 있으면 꼭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S 부분의 종사자의 그 권리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복리후생 같은 부분도 이게 잘 지켜져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죠. 개선되어져야 맞아요.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에서는 ESG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말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저희 ESG 경영하는 기관인데 뭐 이런 협의체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뭐 결정할 때 누구 얘기도 더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당사자 외에 이해관계자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러면은 네. 이게 그동안 가지고 왔었던 좋은 조직 문화 기반 위에 그쵸, 또 그쵸. ESG가 되다 보니까 그게 한층 더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효과가 맞아요. 또 있겠네요. 네. 저는 2020년도에 입사를 했지만 제가 거의 뒤늦게 입사한 케이스가 이제 그 기존의 동료분들은 거의 다 10년 이상 된 직원들이 많고요. 뭐 기관장님은 여기서 34년간 네 함께 해보셨던 기관 멤버 네. 그렇네요.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지역사회의 신뢰도나 이런 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 이게 가능하기도 했고 ESG 경영 우리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뭐 장기 근속자가 많다는 것 자체도 조직의 좀 신뢰가 어쨌든 내부적으로 잘 형성이 돼 있다라는 또 하나의 네네. 방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이 계시는 지속가능 실천과도 그때 이제 경영 선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 경영 선포하고 이제 2023년도에 저희가 이제 사업에 조금씩 녹여가고 있었어요. 뭐 기후 위기 문제 대응하는 것과 이제 ESG 관련한 실천의 전략들을 조금 연습해보는 시간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후변화 해설사 수료를 좀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문가분들 많이 계시지만 모든 게 사회복지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위기를 바라보더라도 좀 취약층인데 그 기후위기 취약층은 저희가 생각하는 또 취약층이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걸 정립하는 예를 들면 그런 기간이 1년 정도 됐고요. 2024년도에 조직 개편을 앞두고 이제 부서장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우리가 의지를 좀 더 조직도 안에서도 이렇게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방송국 내지 여러 가지 사업을 담당하는 홍보 쪽 담당하는 쪽은 미디어 소통과 그리고 당시에 총무과나 운영 이게 측면에서는 혁신운영과 그리고 저희가 지속가능 실천과 그리고 사례 관리도 사실 이제 이거는 용어에 좀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동안의 사례 관리과였다면 사례 지원과 뭐 이런 이제 저희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드러내는
방법을 이제 찾아갔죠. 이제 좀 디테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 네. 고민이 다 담겨 있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조직을 보면은 기존의 여러 기업에서 하는 방식들은 어떤 기능으로 이 과를 그냥 단순히 나누거나 그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뭐 총무과 아니면 네네, 기획과 네. 아니면 뭐 사회 공헌 뭐 이렇게 그다음에 대외 협력과 이런 맞아요. 식으로 나누는데 조금 더 이 복지관의 그 조직의 네이밍을 정하는 것부터 어떤 미션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던 네이밍의 진심이다라는 것들이 더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2023년에 어쨌든 조직 개편이 또 그렇게 이어지면서 네네. 어떻게 보면은 복지관이 그 진짜 형식적 선언이 아니라 실천적인 어떻게 보면 의지를 또 확실하게 드러낸 계기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 그때 이제 과장으로 부임을 하시게 네, 되신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잠깐 이제 과장님 좀 개인적인 어떤 서사도 좀 궁금한 게 이게 어떤 활동가든 그렇겠지만 또 이런 ESG라든지 어떻게 보면 또 조직의 새로운 비전을 또 네네. 어떻게 보면 또 중책을 맡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또 네네. 수행을 해야 되는 부담은 없으셨습니까? 그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그 자기 검열이 좀 있는 그 사업들이잖아요. 제가 맡아야 되는 사업 내지 또 중간관리자 사업을 떠나서 중간관리자 업무가 있는데 내가 이제 동료들과 의논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저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환경 관련한 것도 아마 제일 그게 힘들죠. 이렇게 캠페인을 저희가 주민분들이랑 어떤 캠페인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물건 오래 쓰자고 막 캠페인을 했어요. 근데 그런 캠페인을 하는데 제가 사실 이제 아이가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쇼핑을 주로 제가 하거든요. 아, 네, 네네. 원래 집안 가장 소비력이 높은 게 여성이잖아요. 엄마.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때도 내가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3터와 1터가 좀 같이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사회 문제가 딜레마, 기후위기 네. 문제이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좀 어렵죠. 저도 그게 가장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아이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자동차를 자꾸 탈 수밖에 맞아, 맞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게 가장 저에게 있어서는 좀 고민이자 딜레마인. 이제 뭐 방송에서 SDGs에 관심이 많다. 맞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환경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상 저의 삶에서는 이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한편에서는 계속 맞아요. 그 남아 있는 윤리적인 딜레마가 맞아요. 마음 한켠에 네. 또 자리 잡게 누가 되는 제보할 거군요. 것 같고. 이 모습을 보고. 그죠. 그런 고민까지 어떻게 보면 네, 하셨던. 그게 고민이 이제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사적인 얘기를 더 하자면 네. 이게 그 보통 제가 어디에 가서 실천에 대한 거를 소개하러 가는 자리가 있으면 그 기후 정의나 기후 인권 관련해서 성공회대 조효재 교수님이 제 네. 앞에 이제 먼저 이런 거를 이제 훑어주시고 네네. 보통 이제 교수진 그 다음에 실천가 이런 실무진, 식으로 이제 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강의를 이제 어느 날은 먼저 가서 들은 적도 있고 이제 제 차례 전에 가서 들은 적도 있고 기후해설사 그 과정 안에도 조효재 교수님이 오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에 말씀드리고 저 그 과정을 듣고 싶다. 원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이런 이제 강사 양성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들으면서 여쭤보고 싶은 거를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제 조 교수님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인데 사회복지 안에서 기후위기를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근데 사회복지사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고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통 질문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금방 끝나면 저 때문에 이제 남아서 대답을 해주신 게 화자가 되라고 얘기하셨어요. 화자. 네. 그러니까 말을 끊임없이 지금 생각하면 약간 가스라이팅인가? 왜냐면 이제 홈페이지도 막 보시면 네. 저희 곳곳에 기관인 뭐 이따가 다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ESG랑 기후위기 대응 관련한 표식들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그게 어쩌면은 기후위기 가스라이팅. 이게 곳곳에 보여지면서 창문에 또 붙어 있는 뽁뽁이에도 네. 다 그 써 있어요. 네. 기후위기 관련된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제 본인의 의견을 잘 피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걸 드러내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때 사회복지사가 이야기할 때 특히 기후위기 문제는 당사자한테도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된다. 더 자주 더 많이 얘기를 해주는 게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때가 이제 21년도였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이런 자기 검열 때문에 사실 어디 가서 누가 말하라고 해도 뭐 저희 뭐 부족해요 아직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표면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이후에는 저희가 정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제가 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후이기 때문에 뭐가 정말 힘든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 동료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지속가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또 위원장님이십니까? 근데 이런 게 다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화자가 돼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런 거 해보시면 어떠냐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사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게 필요할까? 뭐 그게 제도적이거나 문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정말 ESG나 기후위기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 검열이 있지만 좀 그거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해준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화자가 되는 거. 네. 어떻게 보면은 복지라는 거는 또 드러나지 않는 것을 또 드러나게 해야 되는 또 책무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점에서 더 일부러라도 이런 문제들을 더 말하게 되는 그런 좀 전환점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어쨌든 그 과장님이 지속 가능 실천 과장을 맡게 된 거는 뭐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평소에도 그냥 관심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파고드는 편이에요. 네. 코로나19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때는 박쥐 얘기도 사람들이 막 안 믿을 때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리가 없다.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그동안 느껴왔던 사회 문제 중에서도 지금 이거는 무조건 오래 두고 봐야 된다. 장기적으로 가져갈 문제다. 그러면 제대로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했고 정말 감사한 건 동료분들이 그거를 공감해 주셨다는 거.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개인적인 관심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른 어떤 윤리적 고민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것을 또 조직에 말했을 때 조직이 또 수용을 하고 그게 또 실질적 변화로 연결되는 이런 일련의 맥락과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ESG 경영 선포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었다. 그게 또 실질적 변화까지 갈 수 있었다. 네, 이런 그렇죠. 점을 계속 이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복지관이 또 어떤 사업을 해왔는지를 또 약간 홍보하는 좀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그렇죠. ESG 선언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잖아요. 또 어쨌든 2022년부터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하셨다고 했어요. 좀 어떤 기억에 남는 사업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작은 실천이지만 강한 또 실천이 그런 거죠. 경로식당에 이건 ESG 경영 선포 전에 이미 했는데요. 네. 경로식당 110명의 어르신들이 매일 평일 기준으로 식사를 하러 오시는데 저희는 각자 컵을 가져오세요. 어르신분들이 네.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 지금 계도 기간인데요. 그 변화 만들기 쉽지 않으셨을 네. 것 같은데요. 네. 계도 기간인데 화장실에 종이 타월을 지금 없애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혹시 어떻게 네, 손수건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되냐면 사실 ESG 경영이 아마 거기 도구에 있지 않으면 저희 언제부터 이런 게 문제래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대응하기로 했어요. 전달하면 그만이지만 올해 그거를 하기로 작년부터 계획을 했고 그래서 일부 이제 연초에 사업들이 다 시작이 되잖아요. 네네. 그때 부서장들끼리 다 합의를 내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민분들한테 우리가 왜 이러한 이제 종이 타월을 없애는 과정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복지관이 ESG 경영을 왜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또 한 번의 기회로 생각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륜 행복 드림학교라는 이제 평생교육 같은 게 있어요. 어르신들 장구도 치고 한글도 배우고 1층에서 하시는 거 본 거 네, 같아요. 맞아요. 1, 2, 3층에서 뭐 곳곳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또 여가 즐기시는데 그분들 설명회가 있거든요. 이제 올해는 이렇게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하는 설명회에 있는데 그때 손수건 저희가 다 일괄적으로 나눠드리고 저희 이런 마음이니까 이렇게 해달라 가능하겠냐 이제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는데 어르신들이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거 쓰면 뭐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오히려 부서장 회의에서는 종이 타월 없으니까 그 전기 드라이기 맞아요. 그거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꺼냈다가 기가정이 돼서 뭘 사는 거 자체를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네, 취지를 그런 살리자면. 얘기가 오고 갔다면 왜냐하면 누군가는 민원을 제기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맞아 이게 불편함이 네, 그러면 너 따라갈 수 어떻게 할 있으니까. 거냐 내가 손을 닦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ESG 관련해서 소통에 제가 기회들이 자꾸 더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방식.
더 열려 있는 방식으로 간다고 했는데 뭐 그런 거 하나하나라든가 경로식당 어르신들한테도 당연히 손수건을 나눠드렸고요. 뭐 그런 소소한 일상의 변화들도 있고 초록지구 실천단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는 직원 환경 동아리 어르신들이었는데 환경 관련한 뭐 텃밭 동아리 그리고 DIY 동아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통합해서 우리가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 그치지 말고 실천단이 되자. 그래서 초록지구 실천단으로 이제 조직한 사례도 어르신들의 있어요. 어떤 기후위기 동아리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근데 지금은 조금 진화를 한 게 작년에 상지대학교와 ESG 협약을 맺으면서 상지대학교 총학생회에서 학생들이 마음을 모아서 매주 금요일 날 처음에는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봉사하자로 오지 말고 그냥 똑같이 기후위기 취약계층 저희는 기후위기 돌봄 이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기후위기에 돌봄이 더 필요한 이웃이라는 의미인데요. 다 똑같다. 대학생들도 너무 1인 가구고 청년 너무 힘들다. 맞아요. 어쩌면 네. 사각지대다. 그래서 활동가로 오고 같이 배우고 같이 실천하자. 그래서 이제 그 대학생들이랑 어르신들이랑 거의 1:1 매칭으로 해서 매주 생태를 공부했어요. 올해는 학생지원처에서 또 예산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2차년도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제 조직을 운영하더라도 외부에서 ESG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는지를 느껴요. 왜냐하면 저희가 뭔가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지원을 선뜻 하시겠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보면 이런 계기를. 네네. 연초에 뭐 어떤 거 없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다양한 조직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요. 또 지금 지구상점을 1월 9일 날 오픈했습니다. 안 그래도 고개 뉴스가 또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저희가 또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부분이라서 앞에 플레임은 기후위기 이제 돌봄 플러스 센터예요. 근데 너무 사회복지적이잖아요. 그래서 큰 네이밍은 이제 지구상점으로 가고요. 거기는 친환경 세제 리필 스테이션 운영하고 있어서 일부 이제 결제하시면 세제를 정말 실제로 사갈 수 있는 상점인데요. 저희는 보통 뭘 파냐고 하면 좀 오글거리지만 용기를 판다고 말씀드려요. 용기요? 약간 중의적인 의미. 맞아요. 그 용기를 담아서 이렇게 판매하는 상점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세제 리필 스테이션은 그 유리병이나 이제 본인 담아갈 용기를 가져오시면 그 세제를 100ml 더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용기를 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좀 불편한 용기, 좀 유난 떨 용기 그리고 이제 친환경적인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용기를 거기 안에서 주민들이 생각하실 수 있게 뭐 기후위기 관련한 도서라든가 전시품 이런 것들 상시 두고 볼 수 있게 해놨고 또 활동가님들 통해서 이제 기후위기 돌봄 이웃들을 발굴하는 일들 거기를 오시는 분들이 그곳을 찾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게 너무 어렵다 호소할 때 그걸 사회복지사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가정방문 통해서 이렇게 발굴하는 발굴의 시간도 있고 재미난 건 공유냉장고라는 것도 있어요. 공유냉장고요. 바깥에 외부에 설치해놨는데요. 누구든지 남은 식자재를 갖다 놓을 수 있고 뭐 텃밭에 기른 채소들을 넣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는. 많이들 넣으시나요? 네, 지금 시작 단계잖아요. 아직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지켜보는 시간에만 운영한다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소소하게 3-4건 발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거를 다 실적화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네 주민분들이 어제 두유 있었는데 어제 뭐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관심을 계속 기울이시는. 그러게요. 네네. 근데 뭐 전국에 몇 가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들은 있어요. 그래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규칙을 정하고 기록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스토리텔링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어마무시할 것 같아서 이제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좀 재밌는 장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네네. 그 어떤 그 공유 냉장고 앞으로 또 어떤 것들로 이제 가득 차게 될까. 1인 가구는 뭐 이제 관심 많으시겠지만 벌써 41%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원주시만 해도. 근데 1+1이나 2+1 이제 마트에서 장 볼 때 안 사기도 뭐하고 사면 집에서 썩는 거 알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좀 착안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그럼 지구상점은 이 여러 가지 의미로 그 지역의 어떤 플랫폼의 역할들을 해 나가는 곳이겠네요. 네. 그 복지관이라는 공간이 누구에게는 자주 오는 공간이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문턱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아직 이용 안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역에 지금 복지관 8군데 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영구 임대단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주변 분들한테는 노후 생활하시기 너무너무 좋은 곳이죠. 그런데 조금만 나가도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서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놨고 이제 여기는 그래서 명륜 1동에 재정현대 아파트 맞은편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일 10시서부터 4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온마을 쉼터라고 해서 복지관 근처지만 한 50호 정도 될까요? 복지관이랑. 네, 단지 내에 그 오래된 34년 된 아파트잖아요. 커뮤니티 그런 센터가 없어요. 네, 아무래도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뭐 지금 헬스장도 있고 어떤 데 수영장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경로당은 있지만 경로당도 아시다시피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지금 60대는 그 안에서도 네. 이제 또 치열한 네. 그런 왜냐면 이제 연세들이 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근데 쉼터는 가시면 안마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방문 맞아요. 저희 갔던 데죠. 네, 잠깐 방문해 봤던. 오셔가지고 게임도 하시고 했는데 인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제 터치 게임 같은 것들도 재밌던데 그 뭐 벌레 이게 모아서 잡는 게임도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것들. 맞아요. 이게 뭐 제자리 운동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제가 그때 뭐 17점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어르신들이 옆에서 흠수 더 주시고 그렇죠.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좀 오픈을 해서 너무 더울 때, 너무 추울 때 혹서기 혹한기 쉼터로 아예 저희가 홍보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더울 때는 차를 나눠드리기도 하고요.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여기는 기후이기 때문에 생긴 공간이야 라고 생각은 안 하시죠. 왜냐면 저희는 그냥 일상에서 저희는 이게 예방이고 대응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천천히 대신 뭐 ESG나 기후위기 관련한 것들을 역시나 여기저기 다 붙여놓고 언제든지 온마을 쉼터에도 친환경 제품을 또 교환할 수 있는 마켓을 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죠. 긍정적인 의미의 아까 표현을 빌리자면 어쨌든 가스라이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친밀도를 높여가는 그러니까 진입장벽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복지관에 대한 진입장벽도 얘기하셨지만 또 기후위기도 어렵게 다가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런 걸 어떻게 보면 또 일상의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서 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장치를 좀 끊임없이 공부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이거는 드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나 ESG 경영을 한 후에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이 또한 2020년 전에 19년도인가요? 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때 만들어진 쉼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너무 더운데 갈 곳도 없고 그래서 거기가 폐자원 창고였는데 그걸 개조해서 지금 만든 거고요. 하나만 더 소개하자고 하면은 저희 복지관의 이용객분들만 이제 이렇게 두루두루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명륜복지관은 기후위기 문제를 좀 다른 방향으로 좀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약간 대명사처럼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원주보다 전국에서 더 유명합니다. 네, 이런 동료분들이 이제 수도권의 동료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서울 명륜동보다 더 유명할 걸 이렇게. 종로보다 원주 네, 명륜동보다 왜냐면 명륜동이 전국에 몇 군데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 명함 내밀면서 명륜복지관입니다 그러면 다들 서울에 계시냐 아니면 다른 지역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아닐 걸 막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우리도 ESG적인 책무를 느끼고 있고 이건 좀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2030년까지 대부분의 주식회사는 모두 이제 ESG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분위기도 있었겠지만 저희 쪽에 같이 연대하는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당시에는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원주투데이 이런 곳을 찾아가서 왜냐면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같은 거 너무 좋은 사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뭔가 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데 그거를 복지관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서부터 자문을 좀 구했어요. 그랬더니 맞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이제 2022년부터 온마을 기후위기 대응 동행 줄임말로 온기동행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네이밍을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진심입니다. 입에 아주 착 붙어요. 온기동행. 네, 그래서 당시에 12곳의 기관이 함께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원주투데이 신문에 냈거든요. 여기 모여라처럼 저희랑 함께 하실 분 해서 순수자발적으로 와주신 12개 기관이 함께 했고 혹시 어떤 좀 기업이나 기관들이 왔는지 그때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사회적 기업 캔비스토어도 있었고요. 그리고 출판사 도서출판 이음이라는 곳도 함께했고 방금 말씀드린 원주투데이나 언론사도 그룹의 있고. 고유 사업을 하고 있는 진짜 원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도 저희 협력 기관으로 들어오셨고 대학이 이제 한라대학교, 상지대학교 이런 데도 같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또 재미난 것은 이제 앞에 있는 저희 입구에 마트가 하나 있어요. 네. 탐마트 사장님도 저희가 초대드려서 아 마트도 동참을. 왜냐하면 지역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단체든지 같이 했을 때 이거는 탄소 중립 내지 ESG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 설명드리고 그러면 공감된다라고 얘기하셔서 해주시기도 했고 같은 복지 계열로는 뭐 아름다운 가게 강원 본부에서도 들어와 주셨고요. 지금은 더 많죠. 25개의 기간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한번 모집을 하면 1년 동안은 모집을 하지 않고 이후에 이제 그때그때마다 모집을 하고 있어요. 일정 기간에. 지금도 모집 기간이에요. 사실. 3월 28일까지 해서 5월 달에 협약식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나가는 것을 저희가 막지 않고요. 대신 이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최종 25개 기간이 25개. 하고 있어요. 이게 마트도 함께 해주셨다라는 게 의미가 있네요. 네. 그런 점에서. 그래서 뭐 출판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분야 자체가 되게 다양하게 네네. 구성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뭐 기업도 있는 거고 언론도 있고 그리고 뭐 대학도 이렇게 네네. 들어가 있는. 그러면 이제 모여서 좀 어떤 활동들을 좀 해오신 건가요? 옹기동행은? 일단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모인 것보다는 우리가 뭘 할지를 고민하는 걸 시작하자. 일단 고민부터 그래서 함께 모여서 네. 네. 그래서 12개 기관의 실무협의체인 거죠. 그 실무자분들이 워크숍도 했고 분기마다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 우리 뭐부터 할까요? 했을 때 가장 쉬운 거는 임직원들이랑 그 각각의 이제 실천들을 모아보자. 그래서 1차년도 때는 각 기관별로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하나씩 정해서 그거를 실천하자. 가볍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뭐 그런다 해도 사실 일하려고 오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꾸 뭘 만들어내긴 하더라고요. 그 12개 기간 안에서 이제 협업을 자꾸 하는 거죠. 네, 근데 뭐 그런 건 이제 좀 부수적인 기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효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이런 아젠다로 모이지 않았다면은 사실 마트 사장님과 출판사 같이 결합되거나 이런 그렇죠. 건 쉽게 상상하기 네네. 어렵잖아요. 그 장을 만드는 역할을 한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재미난 것들 많았어요. 각 기관의 특징을 좀 살린 실천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가령 뭐 원주투데이나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직접 하진 않았지만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그 잉크가 적게 들어가는 폰트를 사용하는 운동 어떨까? 폰트를 네. 너무 재밌는 기발하세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뭐 그런 걸 한다거나, 그러니까 기관에서 나름대로 ESG 경영부나 이런 게 있진 않죠. 공기업이나 대기업처럼 그런 부서가 있는 건 아니어서 전문가들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가.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또 같이 하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말미에는 그래도 우리가 공동기획사원 하나 해야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래 지속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핵심 가치랑 이제 슬로건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심, 참여, 연대라는 핵심 가치를 두고 우리가 공동기획 사업을 하자. 그래서 저희 쪽에 다행히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이라고 해서요. 좀 긴데요. 네. 네. 그 전국에서 취약계층 밀집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 예산 투입을 좀 했었어요. 근데 거기 지역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4년 동안 이제 기억에 이제 지원금을 받아서 뭐 이런 시설도 이제 세울 수 있었고 하긴 했는데요. 거기 예산으로 새로운 이제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내서 뽁뽁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그 부천에서 먼저 사례가 있어서 제가 벤치마킹 한 거고요. 저는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사실 제 머릿속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벤치마킹을 정말 가장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 맞아요. 근데 해석을 저희가 한다 이건데 뭘 저를 자극시켰냐면 강남 사람들도 뽁뽁이는 붙이더라. 야. 이게 이거였고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그만큼 난방비나 그러니까 냉난방비는 누구나
조금 체감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죠. 제가 만나는 복지 서비스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뽁뽁이가 실내 온도 2, 3도 정도를 뭐 올려주거나 내려준다라는 효과를 네네. 확인했고 그러면 이걸로 진행을 해보자. 이거를 나눠주는 사업을 해보자. 근데 저희가 그때 생각했던 건 되게 다양한 기관 단체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기후위기 돌봄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했을 때 빠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 이런 사람도 기후위기 돌봄 이웃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이제 이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 누구나 기후위기에 취약하다.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 누구나 취약하지만 더 돌봄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런 슬로건으로 해서 뽁뽁이에 그걸 인쇄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뭘 담았냐면 실전 방안을 담았는데 감탄 위크라는 것을 이제 탄생하게 돼요. 감탄 위크. 네. 탄소를 저감하는 일주일. 그래서 감탄 위크인데요. 아, 이것도 네이밍이 허투루 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방송 제목이 가스라이팅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래서 그거는 12개 기관이 이렇게 해봤더니 실천해봤더니 그중에 그 베스트 7 일곱 가장 가지. 좀 효과가 좋거나. 그래서 일주일이니까 월화수목금토일 라임을 살려서요. 월요일에는 탄소 다이어트 하기, 그리고 화요일엔 화장지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수요일엔 수다할 때 텀블러, 목요일은 목욕은 간단히 양치컵 사용하기. 나오죠 계속. 다 외우. 이걸 다 맞춰서 어쨌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저희가 그 실무자들 많이 괴롭혔어요. 실무자들이 다 그걸 써서 내야 돼요. 아이디어들을 공모도 막 하고. 근데 어찌 보면 아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다. 그래서 이제 다 그걸 걷어서 저희가 이제 TF에 거기 안에서 TF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TF에서 보고 자문회의를 했는데 기후에너지과 그때 당시 과장님, 원주시청에. 네, 그리고 원주투데이 그 원집 대표님, 그리고 이제 원주 지속가능발전 그 이제 협의회 재현석 국장님, 그리고 이렇게 좀 그리고 시의원 분도 포함해서 시청에서 저희가 자문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게 시민들한테 와닿을 것이냐. 왜냐하면 저희가 감탄니까 한다는 건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해봤는데 좋더라. 시민분들 다 같이 하자. 이거잖아요. 네네. 그럼 시민분들도 공감하면서 지킬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7가지를 자문 받아가지고 저희보다는 시민과 소통을 더 많이 해보신 또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그래서 이제 7가지가 나왔고 그거를 뽁뽁이에 실어서 15,000장을 배포하게 돼요. 15,000장. 네. 저는 이게 네.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난방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뽁뽁이를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들도. 근데 여기에 어떤 이런 기후위기의 필요성이나 가치나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할 수 있는 항목들을 담아서 또 전달했다라는 게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집에 글자 있는 거를 막 산만하게 다 붙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의제기도 있었고 해서 아예 무지 없는 거랑 같이 나눠드렸고요. 세트로. 그리고 한두 장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세트 정도씩 묶어가지고 나눠드렸고 이거는 시청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 홍보를 해주실 수 있다고 해서 선착순으로 시민들에게 배포했고요. 그리고 이제 2,900세대 정도의 배포를 할 수 있었는데 일부는 그 신문에 내서요 신청하실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관 사회복지 기관에 다 공문 뿌려서 신청을 받았고요. 굉장히 번거롭긴 했습니다. 2,900세대한테 나눠드린다는 게 저희 복지관으로 400명 넘게 오셨거든요. 업무를 볼 수가 없었어요.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쉽지 않죠. 그때만 이제 강행했던 건 저만 배포처를 한 게 아니라 저희 기관만 배포처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옹기동행 기관에서 배포처가 되어주셨고 그쪽으로 해서도 찾아갈 수 있게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기도 했고 또 한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봉사자들을 유치를 해주셔가지고 직접 못 붙이신 어르신 댁에도 가서 붙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서 이제 보통 복지관에서는 똑같이 주관한다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 저희가 주관 주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작년 같은 경우에 로고를 아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로고가 필요하겠다 옹기동행에 브랜드화를 좀 시키는 거군요. 왜냐면은 또 이 모든 참여 기관의 로고를 다 넣을 수는 또 네, 없으니까. 12개 기관은 가능했는데요. 25개 기관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1차년도에는 다 넣어드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2000년도부터는 쉽지 않아서 이거 브랜딩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이제 좀 홍보 관련해서 조금 했는데 복지관에서는 주로 홍보를 주력하죠. 언론사 배치하고 왜냐하면 언론사에 저희 이런 행사 해요라고 해서는 이제는 기자님들이 안 오시거든요. 무조건 기획 취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례나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건 복지관이 가장 많은 케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누가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사업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전개가 다 맞아야지 기자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노력해드려서 사실 뭐 홍보 실적도 다 저희가 정리해서 공유하고 있고요. 협력기관에. 그래서 협력기관에서는 정말 충분히 이렇게 회의에 참여하시고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게끔 왜냐하면 ESG 실무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도 그랬고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2000년도에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먼저 찾아왔군요. 네, 뽁뽁이 사업 더 할 생각 있으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래서 45,000장을 찍게 돼요. 야, 그땐 더 배로 늘어났네. 몇 늘어나면 기쁘긴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뭐가 문제냐면 45,000장을 제가 조금 부천의 사례를 그냥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전화드리고 그리고 이제 찾아뵐 수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기획했던 기획사가 있거든요. 거기랑도 미팅 다 해가지고 이게 인쇄소에서는 45,000장 우리 우아하잖아요. 인쇄소에는 45,000장이 많지가 않아요. 또 그래요? 네. 그 15,000장은 더군다나 안 해주죠. 그런 거구나. 그리고 그런 인쇄 기술이 따로 있어요. 또 뽁뽁이에 이걸 네네.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원주에는 없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랬죠. 네. 그래서 그거를 컨택하고 야, 이런 작업은 이제 숨은 작업이죠. 이런 것까지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설득해서 그걸 봤는데 뭐 몇 톤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가볍은데 부피가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2000년도, 2023년도에는 드라이브 스루를 해요 저희가. 와서 받아가셔라. 국민건강공단 그 그럴 수밖에 주차장 없겠다. 비워서요. 네. 거기에 차량이 50개 단체를 신청을 받았거든요. 차량이 돌면서 저희가 계속 실어달랐고요. 네, 그 유튜브에 옹기동행 치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그 모습이 네, 장관이겠어 근데 성과 진짜 나눠주면. 맞아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나누고 나머지 개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똑같이 또 배포. 네네. 배포하는 했죠. 것도 그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들고. 그럼 어쨌든 지금 옹기동행을 이제 쭉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해주신 건데 초창기부터. 네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정말 다양한 ESG 협업 사례가 정말 많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좀 뭐 고민을 해보자 해서 이제 모여서 개별 미션들을 수행했고 아까 말씀하신 뭐 폰트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뭐 종이컵 없애기 찾아보니까 뭐 종이컵 사용하지 않기도 있고 뭐 이면지 활용하기도 맞아요. 있고 불필요한 뭐 PC 데이터 삭제하기 뭐 이메일 같은 거 아마 말하는 네네네네. 것도 저도 이메일이 지금 만 개 맞아요, 정도 맞아요. 쌓여서 빨리 삭제해야 되는데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공동 기획 사업 고민까지 나아가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뽁뽁이라든지 이제 감탄 위크로까지 네.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거기서의 나타났던 어떤 실무자로서의 좀 고민도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뽁뽁이가 진짜 만만치가 않군요. 이게 말이 45,000장이지. 네, 또 하자고 누군가 찾아오셨는데 네. 아직 일단 안 하겠다고. 네. 뽁뽁이는 지금은 일단 좀 네, 중단을 관장님하고 하고. 부장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아쉽네요. 이 찬빛 도시가스 이거 고지서 받을 때마다 손이 떨리거든요. 저도 네네네네. 그래서 다시 만약에 하면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한번 드려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쨌든 좀 사업을 쭉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ESG 어떻게 보면은 ESG 경영 선포를 하기 이전부터 명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비슷한 사업을 해왔었고 ESG를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이 이게 ESG랑 어떻게 보면 가치가 접목을 하는구나를 또 새삼 네, 발견하게 맞아요. 되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약간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무 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을 쭉 해봤을 때 이게 뭐 안에서부터는 복지관 조직일 수도 있고 뭐 크게 보면은 계속 이제 지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을 또 염두에 둔다면 어떤 좀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자평을 하시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느낌이? 저는 최근에 이제 ESG 워크숍을 저희가 또 하고 있어요. 네. 작년 연말부터 지금 FGI도 하고 참여해서 동료들의 생각을 모으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온 얘기들이 복지 서비스의 그 고급화 이런 거에 갈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 서비스가 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밑반찬 배달 나가고 뭐 경로식당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동권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이동도 시켜드리고 뭐 그런 아주 직접적인
서비스들이 주력할 수밖에 없었고 왜냐면 이제 그런 게 사실은 1차 저희 역할이기는 하거든요. 그게 또 당시에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도 그쵸. 했고. 뭐 네. 현재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잘 해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거 할 때 사실 후원자하고 봉사자님들이 오셨을 때 항상 사회복지사는 너무 어려운 일 같다. 네, 측은해하시기도 했고 네.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종종 있어요. 많이 있죠, 많이. 그런데 이런 ESG 복지 경영을 하면서 우리 지금 종사자들, 동료들이 느끼는 어떤 정체성이라던가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고민하게 된 게 좀 긍정적인 변화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기관리 대응하는 문제도 저는 굉장히 대응력이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저희는 사실 ESG만 굳이 따지다 보면 일하는 게 그 기업에서는 너희들이 만들고 혹은 생산하는 것들이 얼마나 환경에 치명적이냐라는 이제 아주 굵직한 질문 던졌을 때 그들이 그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구를 받지는 않고 그런 걸 생산해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탄소 중립 어긋나는 혹은 뭐 이런 것들이 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책무를성을 가지고 지역에서 누구보다도 더 이런 이제 조직화 기능을 살려서 옹기동행 같은 작업을 한다는 건 사회복지의 고급화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저희가 SK CNC에 또 그 ESG 관련 부서가 있는데 초대를 받은 자리가 있어요. 갔더니 당연히 복지관 저희밖에 없었어요. 80군데에 ESG 관련한 그 사람들이 다 이런 표자를 메고 왔는데 좀 이게 이런데도 ESG 하니까 이런데도 가는구나 이런 생각에 네트워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제 돈이 많고 ESG 관련한 예산이 있는 집단들이었는데 거기서 발표를 의뢰받아서 발표를 했거든요. 기관을 대표해서 갔는데 그 얘기 말미에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가셔서 주변에 사회복지 기관을 검색해 보셔라. 그들과 파트너가 된다면 ESG 정말 잘하실 거다. 그들도 모르고 있을 수 있지만 가서 얘기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ESG를 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려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뭔가 사회복지 기관이 그 복지 서비스 대상자 그리고 그 이해관계자만 거기 단편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공간 이렇다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알릴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ESG에 대한 좀 관점을 좀 확장해주는 네네. 느낌이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네. 그리고 사회복지의 개념 자체도 조금 더 확장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맞아요.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이 제가 느꼈을 때는 가장 지역에서 큰 변화라고 한다면은 저는 기후위기의 영역이 좀 확장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물론 지금이야 이런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뭐 대기업도 이게 동참하고 그러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런 환경 단체의 목 아니면 어떤 시민 단체의 몫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런 그 기후위기를 다뤄줬다라는 점 그리고 또 옹기동행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까 마트도 여기에 동참할 수 있고 출판사도 동참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영역 자체를 또 지역 내에서 확장해 주셨던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그게 좀 가장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조사 이거 잘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이거 어떤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사내 사회 문제를 다룰 때 일종의 뭐 암묵지 형태로만 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조사 연구도 늘 매년 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그래서 진짜 원주시에서 사회복지 이 현장이 기후위기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분들 624분 그렇죠. 거의 그분들이랑 같이 설문하고 FGI한 결과물들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 실태 및 욕구 조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이 이제 기획이 되는 거고 실제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제 모은 거를 토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이제 이런 전문성을 확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회복지기관이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영향력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ESG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또 기후 정의라는 부분이 사실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말에서 기후 정의가 있는 건데 그게 사실 복지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은 기후 위기한테 심각하냐 물어보면 심각하지 않다라고 답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제가 뭐 기자님들이랑 그 냉난방비 때문에 기획 제작했을 때 방이 늘 막 38도. 그 원주 MBC 황구선 기자님이 취재하신 거 보면은 이제 여러 기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간다 그러면 에어컨 틀어놓거나 그 하와이안 셔츠 같은 거 입고 계세요. 그래요? 네. 참, 네. 근데 이제 왜냐면 이만하면 살만하지. 우리 애들이 힘들지.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복지자들이 이렇게 와주는데 얼마나 좋아. 나는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괜찮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 거 보면 그때 기자님 앞에서 제가 막 얼굴이 홍당무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정말 어르신 집이 그때도 에어컨을 틀어 38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가령 그리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세대 그리고 독거노인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저희가 보통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어떤 이제 최전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기후위기 최전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복지서비스 대상자와 기후위기 취약층의 대상은 굉장히 크로스 체킹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회복지사조차도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죠. 안 돼 온 거죠. 그동안.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 생각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에서는 너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기후위기 그런 사례가 있어? 기후위기 때문에 어려운 사례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식주 전반에 모두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나가는 게 좀 전문성을 가지고 또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이런 게 사실 변화 중에 또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거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또 할 수 있게 된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계속 말씀해 주시지만 복지관이라는 것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래의 사례를 좀 모을 수가 있고 그분들의 이제 욕구를 또 수집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 조사까지도 어떻게 보면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또 마련해 주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그 다른 어떤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곳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점을 건드려서 함께 또 ESG를 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계속 만들어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또 변화를 만들어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또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그 사업의 사례나 이런 것들에서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그 뽁뽁이도 마찬가지지만 또 이런 다양한 환경 동아리 활동, 실천단 활동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기후위기의 취약계층 어떤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자 분들이 한편에서는 되게 이 기후위기를 대응해 나가는 적극적인 활동가로서 역할을 해나가신다는 게 그게 또 되게 의미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느끼시는 게 있으실지. 네. 그렇죠. 어르신들이랑 또 한 게 저희 못자지 사업이 있었거든요. 못자지? 그런 거 다 들고 와야 되나 생각하다 지금 안 들고 있는데 주민이 모으고 생각을 짜내고 환경을 지켜요. 그래서 못짜지인데요. 모으고 짜내고 지켜요. 이렇게 해서 못짜지인데 오늘 못짤까 해서 짜게를 만들었어요. 다 연관을 시킵니다. 네, 짜게. 이제 홍보지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초록지구 실천단에 뭐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 최초에 했던 게 직원 동아리니까 거기 환경 동아리 어르신들이랑 주민분들이랑 병뚜껑을 모아서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면 병뚜껑은 이제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말 지역 전체에 병뚜껑이 사라지는 희귀 현상도 발생했는데 그런 것들을 못자지를 만들게 된 경위도 그거예요. 그 기후위기 돌봄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응해 나가는 경험 그리고 그게 직관적으로 표현되는 경험 그래서 맨날 모으는 거 그리고 그 지원받는 것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과정에 참여시키는 그 경험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모으고
병뚜껑을 세척하고 그리고 그걸 만드는 이제 뭐 이렇게 기계로 누르거나 그런 과정들을 다 참여를 해서 이 상품화 시키고 그 상품을 저희가 이제 당시에는 뭐 자원봉사자 후원자 저희 기관에 자원봉사자 후원하시면 저희가 이제 생일을 챙겨드렸는데 그럴 때 이제 우편으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누가 오셨을 때 미팅할 때도 자랑스럽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그거를 모아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이제 다 글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처음에 우리 기후위기에 뭐 대응해야 돼요 이렇게 모이신 건 당연히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1년 동안 공부하고 학습하고 했는데 이 성과물이 다른 시민들에게 전해지고 그 시민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참 함께했던 사회적 기업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의 역량을 발견하고 잘 모으시고 잘 안 버리고 하는 역량을 발견하고 그 네이버 펀딩해서 또 다른 모짜리 툴을 만드셔가지고 그걸 판매해서 판매 수익금을 어르신 활동비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민간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한번 해보자는 제안이 있었어요. 실제 이뤄지진 않았죠. 왜냐하면 저희는 보통 수급권자시기 때문에 수익 사업을 통장에 일명 돈이 꽂히는 그런 사람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만 그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그리고 어르신들께 그래서 활동비는 못 드렸지만 여기 지역에 야생화를 심는 예산을 해서 같이 야생화를 심고 또 그렇게 활용을 했군요. 네. 또 지역의 생태를 또 이제 갖고 나가는데 어르신들이 또 너무 잘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활동으로 또 풀어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좋고요. 그리고 ESG 협업을 통해서 한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실천 사례를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더니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다 정리했을 정리하는데만. 때 그러니까 그 말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오늘 다 방송에서 말 못한 이제 사업들이 많이 생략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맞아요, 핵심만 맞아요. 말씀해 오늘은 주신 이 거고. 가장 굵직한 왜냐면 옹기동행도 해마다 공동기획 그러니까요. 사업을 하기 맞아요. 때문에 뽁뽁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말씀을 들을수록 지속 가능한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말 기후위기 관점에서 볼 때도 단순히 수혜의 대상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주체로서 또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계속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계속 그 고민하시는 안에 거잖아요. 이제 S의 영역과 G 영역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 어떻게 말씀하신- 소통하고 지지 체계를 어떻게 이뤄나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예산 확보라던가 이런 것들 그들과 같이 해나간 거고 저희는 이제 그런 언론 보도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저희 이 과정들을 투명하게 또 시민분들과 공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떻게 보면은 수혜자로만 남게 되면은 받는 분들이 사실은 복지사분들만 계속 이렇게 맞아요. 부단히 노력하는 결과가 될 텐데 네네. 그분들이 또 다른 주체가 된다면 또 그분들이 또 다른 주체 대상을 낳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지역에 계속 전파될 수가 있는 그쵸, 그쵸. 과정인 맞아요. 거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은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의 어떻게 보면 관점이나 철학이 이 사업에도 그런 식으로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어떤 맞아요. 복지 지향점을 갖고 있는가? 결국에는 지역을 그게 바꿔나가는 하나의 또 네. 힘이 되기도 하지 노력하고 않을까.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변화라든지 성과 네. 이런 걸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막바지로 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4년차 좀 진행이 네. 되고 있는 거잖아요. ESG 경영 선포에 이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제 과장님으로서는 하다 보면은 아쉬운 지점이라든지 지금 당장 느껴지는 좀 한계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더 큰 목표를 위해서 그런 지점을 좀 꼽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많은 실무자들이 토로하는 거는요. 제가 이제 그 ESG 관련해서 아무래도 다양한 사회복지사들 만나고 있고 어떤 게 어렵냐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제가 물어보고 네. 근데 그들도 이제 고민을 토로하고 하는데 예산 확보 이런 거 안 된 상황에서 사실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뭔가 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만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어쨌든 행위 자체가 불편하거나 번거로운 일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좀 슬기롭게 이행하기 위해서 뭐 또 다른 키워드로 뭐 스마트 워크 같은 거 사실 그래서 같이 이 해시태그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 이 ESG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ESG는 사실 경영의 도구일 뿐인데 이거는 다 또 다른 경영 도구는 이제 계속 더 생겨날 맞아요. 것이고 네. 지금도 너무 포화 상태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안타까운 것은 사실 저희는 뭐 기업이 ESG 한다고 해서 한 거는 아니에요. 성과 얘기도 말씀드리자면 물론 저희는 ESG를 이해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기업 측에서도 저희를 우선해서 연락을 주시거나 왜냐하면 공기업에서도 ESG 그러니까 사회공헌 팀과를 다 전면 다 지속가능 경영부 내지 ESG 경영부로 이름을 싹 바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거기도 이제 가스라이팅. 그렇죠. 네. 근데 보고서에서부터도 약간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넣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장님이 지속가능 실천과 이름을 이렇게 구상을 하셨는데 제가 명함을 내밀었을 때 지속가능 실천과 했을 때는 이 친구 뭔가 알고 있어.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정말 잘 통해서 실제로 자원개발이 잘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돌파구도 되기는 하죠. 그런데 이게 어찌 됐던 형식적으로 하는 데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실무자들은 보통 그것을 위해서 지시하는 경우도 워낙 많이 있고 사례들 진짜 많아요. 이렇게 검색해 보면 선포식 사례가 제일 많을 거예요. 너무 많던데. 사진 많죠. 저도 이게 워낙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느꼈을 때 좀 생소한 분야, 뭐 가령 문화재단이라든지 그런 네네. 곳에서 ESG 선포를 하면은 내용을 보고 싶은데 근데 막 선포하는데 현수막하거나 행사 막 이렇게 친환경적이지 않는 행사도 되게 많아요. 그런 또 재미가 있죠. 선포식 자체가 이미 모순이 네네. 그런 경우로 네, 그런 흔히 거 보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그건 이제 여담이지만 또 그런 이제 부담감이 당연히 저도 존재하고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건 또 역으로 저희가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다만 그게 너무 도구인데 도구에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원래 그렇죠. 본연에 사업이 있고 방향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거는 너무 이 도구를 만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결국 그래서 너희가 지향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SDGs거든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을 그 17가지 목표에 근거해서 우리가 ESG라는 건 경영 안에서 녹여내고 궁극적으로는 1번서부터 17번 1번이 벌써 빈곤의 문제를 그렇죠. 건드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미 사회복지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SDGs 목표 그 목표를 보시면 사회복지의 목표와 거의 동일합니다. 삶의 질 향상. 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후 세대의 경제 발전에 뭐 지장을 주지 않는 발전과 성장을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발전한다라는 게 기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세대 간 불평등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이런 불평등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나가야 된다고 저희는 설명을 해서 다행히 이렇게 가고 있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 평가를 받아야 되는 기업과 그 최근에 그것도 한번 보시면 저는 가장 충격적인 건 지자체 ESG 경영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강원도는 끼지도 못해요. 사실 순위권에. 제가 기억하기 22년도인가 광주가 세종 그런 데서 이제 했고 최근엔 경기도 1, 2, 3, 4 순위를 다 하고 E영역, S영역, G영역이 다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관들은 관리의 감독을 받을 때 당연히 거기에 영향이 끼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30년에 이제 모든 주식회사도 그렇죠. 공시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업에서 주는 지금 사업계획서 양식에는 그린워싱 방안이 벌써 나와 있는데요. 그 단어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동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도구적 활용이 커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그런 평가를 생각해서 만약에 또 이런 실제로 복지관에서 그런 평가 항목이 생겼어요. 복지관도 수도권에는 저희는 지금 받아본 경험이 없지만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평가 때문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복지관 시설 평가 받고 진짜 정말 많은 지도 점검과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그게 하나의 성과를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또 다른 평가, 추가되는 평가, 그리고 평가를 위한 실천 이런 게 조금 한계점이 될 수 있겠다. 실무하신 입장에서는 그것도 참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바뀌는 게 그나마 나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한 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기왕 할 거면 맞아요. 이런 근데 생각이 들 수도 그렇게 있고. 해석하고 한다면
어떤 실무자가 ESG를 고스란히 그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이해하면서 실천할 수 있을까? 그리고 SDGs와 같은 진짜 우리가 나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한 그 고민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 거기까지 나아갈 수가 있을까?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하시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어떻게 보면 협업하시다 보면 또 그런 기운이 좀 느껴지는 기관들이 있을 텐데 너무 형식적으로 또 힘 빠질 맞아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행히 이제 옹기동행 안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이제 외부에서 저희랑 이제 미팅 같은 거 주선할 때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데도 많이 있어요. ESG 우리 이번에 이 무조건 넣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성과 지표로만 얘기하시는군요. 네, 그런데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 성과 중에 하나지만 2023년도에 제25회 전국 지속가능 발전 공모전에서 저희가 대상을 받았거든요. 옹기동행으로. 그래서 상금도 500만 원 받았고, 네, 그러니까 저희 옹기동행 전체가 받은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 기관으로는 최초에. 네. 아, 그럼요. 뭐 지금 네, 뭐 최초 전임 미답의 대상이라서. 길을 걷고 계신데. 네, 원래는 hon격이 대통령상이었는데 이거는 조금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어서 다. 또 네네. 이상이 hon격이 또 네. 조정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아쉬움이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대통령상으로 계속 유지해 왔던 2024년 4회까지는 저희는 그렇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상. 맞아요. 대상. 자꾸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hon격을. 네, 원래는 대통령상이었어요라고 말하면 된다고 주최 측에서 알려주셔가지고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건 결국 저희 같은 선례가 드러나고 지금 이거 방송을 하는 것도 사실 이제 화자가 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저희 기관 입장이나 옹기동행 입장에서는 다른 협력사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야 다른 분들이 그래도 검색하실 때 저희를 검색해 주시고 방향성을 조금 뭐 벤치마킹 저는 제가 벤치마킹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를 정말 잘 벤치마킹 해주시면 영광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 언급해 주셨는데 그 대상을 통해서 또 지역사회 한 번 더 공모를 통해서 또 확산을 해주셨잖아요. 네. 공동기획 사업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그 500만 원 중에 상금 100만 원을 시민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공모를 했어요. 지역의 ESG 사례나 실천 사례나 탄소 중립 실천 사례, 기후위기 대응 사례를 해서 저희가 7부분을 뽑아서 그것도 이제 옹기동행 실무자 TF를 구성해가지고 선정해서 저희가 시상식을 했죠. 아, 그것도 또 사업으로 활용을 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형태의 확산으로서 맞아요. 계속 이어지는 거군요. 이 선순환이. 저희가 진짜 4차년도 이제 22, 23, 24, 25 그쵸? 지금 5차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옹기동행 같은 경우에는 밥을 점심 한 끼 먹어봤어요. 시간도 별로 없고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무자분들이 너무 애써주시고 또 복지관에서 좀 더 애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인정해주시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 저는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게 더 왜 지속이 안 될까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첫 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기업별로 개별 실천 목표를 세웠었잖아요. 네네. 네, 이게 계속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개인적으로 있어가지고. 그래요? 감탄이크는 저희가 시민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임직원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4 작년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 감탄이크를 어떻게 하면 측정할 수 있을까? 저희가 약한 부분이 측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량적 평가도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SK CNC에서 개발한 행가래 어플이 있어요. 거기 이제 유료기는 하지만 광고가 있진 않죠. 왜냐면은 SK CNC에서 본인들 임직원들 활용하려고 만든 어플인데 좀 이제 거기도 ESG 경영의 일환으로 비영리 기관에 이런 데에다가 아주 최소의 비용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해서 임직원들 중에서 저희가 25개 단체지만 사실 그 안에 산하기관이 한 106곳 정도 됐었거든요. 당시에. 임직원도 수천 명인데 그중에서 원하는 임직원 500명에 한해서 행가를 했었어요. 그때 9개월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9개월간
36톤 정도 절감했고요. 36톤이요. 네, 그리고 이제 현금 환산액이 나와요. 이게 4,800만 원 정도. 4,800만 원. 네, 환산을 하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순위 발표도 있고 어. 저희가 중간중간에 기관들한테 좀 소소하게 좀 예산 투입을 요청드려요. 어떤 걸 하냐면 지금 뭐 지구의 날이나 환경의 날 이런 데 있잖아요. 쓰레기 뭐 없는 날, 뭐 비닐봉투 안 사는 날 네네. 이런 날을 기념해서 이벤트를 쏘는 거예요. 조금 더 동기부여 될 수 동기부여를 있게끔. 필요하죠, 네.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행가래 이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시민들 200명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했고 올해는 300명으로 지금 증가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요 시민들은 그럼 누구나 참여를 네, 할수 누구나 있고. 참여 가능해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있다면 네. 행가래 어플을 일단은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거기에 원주시의 감탄이크 실천단이 있어요. 그 앱에서 들어갈 수 네, 있는. 거기 소속을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개인정보는 제가 알기로 이메일과 전화번호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체크하시고 거기에 소속 정보에 그냥 원주 시민 이렇게 적으시면 제가 승인 처리를 해드리고 거기에 대부분 그 7가지 네. 실천이 있어서 언제든지 사진을 만약에 제가 여기 뭐 텀블러를 사용했다 그러면 사진 찍어서 올리면 바로 그게 책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혹시 재미를 느끼시려면 옹기동행 안에서는 기관단체가 같이 하니까 네. 저희도 그렇지만 명륜복지관에서 순위 1위를 뽑아서 상을 줬거든요. 연말에. 매년 주고 있어요. 이게 또 좋다. 그런 게 있어야 돼 근데. 하려면 또. 주택관리공단 강원지사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지사장님이 열심히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지사장님이 일부러 휴가 때는 이거 안 하기도 하세요. 왜냐면 직원들이 너무 뭐 약간의 지사 부담을 너무 부담을 가지시니까 그래서 지사장을 이겨라. 이런 걸 지사장을 이겨라.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장 이긴 누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치킨 쏘기. 뭐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하고 또, 재밌어요. 이런 뭐랄까 좀 게임적인 요소도 있어야 사실은 그렇죠. 동참하기가 그래서 더 뭐 좋죠. 시민분들 중에서 이렇게 두 분도 마찬가지죠. 2임 이상만 내면 두 분이 행가래 하시면서 여기 나오잖아요. 저감량으로 하셔도 되고 뭐 건수로 하셔도 되는데 보시고 내기를 하셔도 그러니까 대표님을 이겨라. 그런 거 좋죠. 대표를 이겨라. 그런 것도 네네. 하고. 어쨌든 네 지금 3월까지 계속 신청 받고 있으니까 지금 다운로드 바로 한창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감사합니다. 꼭 동참을 해야겠네요. 아이고 말만 하지 말고 꼭 하세요. 진짜 합니다. 네. 방송 네, 제가 나갈 연말에 때쯤에. 혹시 다시 여기 나올 기회가 있다면 두 분 그 데이터를 공개. 저감량. 반드시 또 참여를 해야 된다. 네. 갑자기 기침. 갑자기 기침이 나오네요. 네. 아유, 이제 그래도 꼭 미세먼지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옹기동행 또 감탄위크 이게 예전에는 어쨌든 이런 미션들을 우리가 수행하고 개별로. 있습니다. 그게 네. 약간 대대적으로 나갔지만은 뭐 지금도 그걸 하고 있고 좀 더 어쨌든 내실화를 지금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구체적 지표 를 측정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보면 동참을 더 유도할 수 있을까? 네네, 이런 고민까지 항상 지금은 네.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마지막 좀 막바지로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은 원주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주목을 네. 받는 대명사가 됐습니다. 어쨌든 여기 출연했으니까 진짜 네, 아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네, 근데 부담도 아까 얼핏 말씀해 네. 주셨지만 또 상당히 갖고 계실 것 같기도 네. 하고 또 앞으로 어떤 행보를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이 하느냐를 또 많이들 또 주시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까 뭐 문의도 온다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어떤 좀 뭐 사실 얼핏 말씀해 주셨지만 목표를 앞으로 좀 어떤 걸 갖고 계신지를 마지막으로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적으로 접근했을 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건 기후위기 돌봄 공동체 구축이라는 게 좀 명확한 미션이고요. 좋은 선례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좀 사회복지계 안에서 잘 유통시켜서 결국에는 사회복지 당사자분들이 그런 인권적 측면에서 기후위기를 잘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동료들 입장에서는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던가 정말 뭐 오늘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분들이 공무원이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무원이 절대 아니고요. 이제 감사하게도 그래도 이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이렇게 받고 있지만 그래도 그 처우에 대한 것을 항상 제가 뭐 16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그런 부분을 좀 해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 또 관장님께서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외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거기서 사회복지기관은 또 혼자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권리 권한을 얘기하는 뭐 의무적인 건 당연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항상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제 정보들도 필요하고 기관장님이나 이제 그런 관리자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제 관장님께서 그런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데 가시면 뭐 많은 노무사분들과 또 기업에서는 그런 걸 잘 챙기잖아요. 왜냐하면 리스크와 그렇죠. 되게 관련이 있기 뭐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이게 오는 게 맞아요. 있고. 또 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또 그런 것들 고민하시고 작년까지는 또 올해 2월까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협회 협회장님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가지실 때마다 좀 더 부담은 되시겠지만 그래서 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운영되는 기관인데 또 새로운 이런 과제들을 자꾸 찾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기관 입장에서 기관장님 포함해서 동료들이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계가 같이 고급화,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화가 더 잘 이루어지는 데 있어 저희가 좀 기여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기후 위기뿐만이 아니라 이 복지의 근본적인 그 네네. 말씀하셨던 당사자나, 사회 네. 문제라든지 사회 위기를 대응해 나가는 방안에서 좀 더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더 고민할 것이냐 네네. 이런 부분이지 뭐, 않을까. 그렇죠. 송파세모녀 사건으로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굉장히 리스크 위기 관리 순간이 왔었죠. 너희도 어떻게 이렇게 당사자를 관리했냐, 지원하고 있었냐. 사실 이랬을 때 저희가 뭐 ESG적으로 좀 고민을 해본다면 SOG 측면에서 충분히 촘촘하게 더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과제로 생각한다고 하면 좀 크게는 좀 나아가서는 좀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거는 끊임없이 내부 안팎으로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계속 복지의 퀄리티를 높여나갈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조직 전체가 다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행보가 계속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개인적 차원에서는 또 화자가 끊임없이 또 고민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분이 또 계속 계신 거니까 앞으로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떤 길로 나아갈지를 저희도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기후위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 관련된 부분으로도 또 모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주 좀 모셔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행가를 다운 받으시면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오늘 감사합니다. 거의 뭐 1시간 거의 반 가까이 긴 시간 또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아직도 그러나 못다한 얘기는 많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좋은 기회에 또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혹시 청취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 원주하는 척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저희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시청하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영광입니다. 네, 저희 온마을 방송국이 있습니다. 온마을 방송국. 온마을 방송국은 무장애 방송국으로 유명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감히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누구나 청취하실 수 있게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구독자 수가 1,200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4편의 콘텐츠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 사회복지관 엔지니어로 붙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1인 활동가분들이 직접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아는 척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서 저희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의 온마을 방송국도 같이 구독, 좋아요 해주신다면 저희가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혹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다양한 컨텐츠가 올라가서 저희 소식을 들으실 건데 그럴 때 여과 없이 또 댓글도 다 남겨주시고 또 복지관 궁금하시다고 하면 지구상점 그리고 온마을 쉼터 그리고 복지관에서 언제든지 뵐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공간이 다 저희과 사업이었어요. 온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다 함께 명륜사회복지관으로 검색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채널. 온마을 채널은 두 개 다 검색은 가능합니다. 온마을 방송국
검색이 더 쉬우실 것 지금 같아요. 듣고 계신 분들은 바로 또 검색 해주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네.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협찬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물 팡팡. 여기도 협찬이 있더라고. 저희는 부럽더라고 너무. 이게 저기 막 방송에 협찬이 저기 있어 보면은 상품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만 해도 이게 바로바로 그러니까. 상품을 맞아요. 주시긴 한다고. 매주 목요일 네. 실시간 방송 같은 경우 저희 보통 다 실시간인데요. 목요일 3시 선물이 마구 쏟아집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네. 부럽습니다. 저희도 언젠가 막 콜라보 방송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너무 좋네요. 들고요. 네, 그러면 오늘 정말 긴 시간 또 어쨌든 얘기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여기서 이만 그러면 좀 인사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의 최미정 지속가능 실천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미정 과장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런 점을 느낍니다. 이게 뭐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개인이 고민하고 분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너무 그 한 개인이 물론 대단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금방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기도 힘들고. 자칫 잘못하면 그 한 개인이 그렇게 열의를 발휘함으로 인해서 조직이 그냥 한 사람에게 너가 다 해 이렇게 그렇죠. 해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네. 사람이 너무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나 퇴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성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네네. 그런 점에서 조직적 차원의 변화가 참 중요하구나. 그것도 지역사회와 끊임없는 연결을 통해서 그래야 더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기반을 확보해 나갈 수가 있는 맞아요. 것이고 이 사업에 네. 대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런 과정들을 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은 좀 어떻게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들으면서 이 결국에는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이 이 본인의 업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깊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사회복지의 의미, 네네. 복지관이란 어떤 일을 해야 근본적으로 되는 무엇인가, 것인가. 네. 근원부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름 또 이제 철학적인 맞아요. 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우리의 그 본질을 잘 하기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ESG도 자연스럽게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ESG를 한다고 해서 그동안 안 하던 사업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 그동안 했던 사업들이 ESG에 들어맞는 게 있었고 네네. 자연스럽게 그걸 ESG 가치에 맞게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점에서 표현 방법이 뭐 달라졌거나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아주 바람직한 어떤 상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개인의 고민을 조직이 수용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 변화로 만들어 나가도록 지지하고 추동하는 구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네네.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새로운 세상에도 네. 이런 모습들이 곳곳에 조직에 또 그렇게 펼쳐져야 연결을- 하지 않을까. 파면 이후 파면 넘어 새로운 세상에서는 조직들이 또 이런 문화를 네. 변화를 가져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저희 원주한 척도 그런 노력을 해야겠죠. 그럼요. 어디서 저희 청취할 수 있죠? 네, 원주하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매일매일 강원도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156회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은재 조욱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